술을 가까이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이어지는데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잦은 음주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다가 보면 가끔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블랙아웃 현상에 대한 경험이 잦다면 한 번쯤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블랙아웃 현상은 잦은 술자리나 피곤한 상태에서의 음주, 또 공복 시 음주 등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이 되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켜 치매에 이르게 됩니다. 장기간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은 인지기능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 알코올성 치매는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치매는 노인들이 걸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여기지만, 알코올성 치매는 과다한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로 혈관을 통해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혈액 속의 알코올이 뇌세포에 손상을 입혀 최근 젊은 층의 치매 환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성 치매 외에도 영츠하이머라고 해서 젊은 층의 기억력 감퇴나 건망증이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젊음과 알츠하이머의 합성어인 영츠하이머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록이 치매, 즉 조발성 치매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10년 사이 3.6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8%를 차지할 만큼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 외에도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과 유전적 요인도 치매를 앓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죠. 흔히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을 하는 등 멀티태스킹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면 뇌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단기 기억과 주의력을 떨어뜨리고요. 뇌 손상으로 이어져서 치매에 걸릴 위험을 아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그림 찾기나 퀴즈와 같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를 즐기는 것이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젊은 층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 또한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기호식품인 커피는 적당량 마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마실 경우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 사용 역시 불빛에 노출이 되어서 수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또한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 음식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 것을 많이 섭취하면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뇌경색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을 유발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발병하면 완치가 없는 질환임은 물론,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서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초록이 치매 환자들 역시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초록이 치매는 치매의 주요 증상인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라든가 이상 행동, 판단력과 실행력 저하,
또 언어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으로만 이해해서 조기 발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 역시 노인성 치매처럼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뇌졸중으로 찾아오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두 척두엽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유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데요. 가족성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일으키는 돌연 변이는 쌍둥이나 다른 많은 질병들처럼 세대를 거르지 않고 바로 자식에게 유전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을 잊거나 능숙하게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또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쉽게 화가 나는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어수리 뿌리의 추출물이 알코올성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 알코올성 치매 치료에는 중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메만틴을 사용했는데요. 간 질환이나 신장 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약물 사용이 위험한 환자나 아니면 질환 초기 단계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약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그리고 김윤나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기존의 통증과 염증 치료는 물론이고 인지기능 개선 효과도 있음을 밝혀서 알코올성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제학술지인 국제분자과학저널에 게재하여 앞으로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치료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젊은이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10%를 차지할 만큼 많기 때문에 절주가 필요한데요. 알코올성 치매는 초기에는 뇌 기능에만 약간의 문제가 생길 뿐 구조적인 변화가 없지만 뇌 손상이 반복되면 뇌 구조에 변화가 생겨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 구조물이 변화가 되어서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의 균형과 조화로운 운동을 유지시키는 소뇌에도 위축이 나타나서 떨림이라든가 보행 시의 비틀거림 등의 운동 실조증과 함께 안구 운동 장애, 또 폭력적인 성격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질병임을 알아야 하고요.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음주 도중에 물이나 과일, 또 야채 같은 수분이 많이 함유된 안주를 먹어야 하고요. 공복을 피해서 한 가지 종류의 술만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마시는 습관과 과음 뒤에는 적어도 3일 정도는 지난 후에 마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중에 흡연은 절대로 피하셔야 하는데요.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간으로 공급이 되는 산소를 차단해서 해독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